자,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은 아닌데 홍콩 현지에서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외국인으로 잡히게 됩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분을 한번 또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IM캐피탈 파트너스의 임성호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콩 현지에서 연결을 하시려니까 지금 굉장히 또 어수선할 텐데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임성호 대표는 구 미래셋 자산운용 홍콩법인의 상무 출신이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또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자, 질문을 먼저 넘어갈까요? 홍콩 현지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주말에 뭐 약간 연휴 기간 동안 좀 소란스러웠던 것 같긴 한데요. 네, 간간히 시위도 있는 것 같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사람들이 주말마다 나와서 시위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크게 막 우려할 만한 수준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보다 표면적으로 이제 화면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모양이죠. 네, 시장 지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조금 주춤했다가 하반기에 계속 회복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과 달리 또 시장의 흐름은 조금 더 편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무역 분쟁 당사자는 미국하고 중국이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상과는 달리 해외 시장은 주가 지수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현지에서는? 예, 맞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2018년도 초부터 증시의 화두잖아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런 악재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2018년도에는 증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은 미국, 중국 모두 30%가 넘게 상승했거든요. 시장이 악재에 상당히 둔감해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이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보다는 기업 이익의 증가세를 반영한 좀 더 건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해외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지난해 이제 미국의 증시에서 보면 아마존이나 뭐 애플 같은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습니까? 예, 미국 시장 보면 전형적인 강세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상장사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할 정도로 회복세가 상당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가 경제의 75% 정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서 미국 경제 회복세가 당분간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요 기업들 실적 보시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성장세가 지속됐거든요. 우리가 빵이라고 부르는 IT 기술주들만 좋았던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전통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이익 증가세가 상당히 꾸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펀더멘탈 호조세 반영하면서 지수가 2019년 한 해 동안 30%가량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타벅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이제 또 이야기들 하더군요. 전통적인 산업들도 같이 올랐다고 하는데, 자, 미국은 그렇다 치고 중국 시장도 그렇게 나빴던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 시장. 그래서 그걸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지셨는데 중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홍콩 현지에서 보면 중국 시장도 상당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분쟁 당사자로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관세 막 매기고 이러면서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많은 분들 예상하셨는데요. 중국도 사실은 이런 쪽에 대응하려고 내수 부양책을 통해서 많이 만회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단 외부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으니까 내수 부양으로 안에서 좀 만회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끊임없이 부양책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프라나 소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하고 다르게 소비가 전체 GDP 한 40%밖에 안 됩니다. 이 비중을 장기적으로 한 60%까지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소비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겠죠. 실제로 시장 오르락내락 했는데 소비 관련된 우량주들은 중국에서도 쉬지 않고 꾸준히 올랐습니다. 네. 자,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눈에 좀 도드라졌습니까? 저희가 중국 기업들은 많이는 모르잖아요. 이제 뭐 마오따이 뭐 이런 주류와 관련된 회사 그리고 또 일부 뭐 몇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중국 기업들 좀 얘기해 주시면요. 네, 중국 기업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별로 보면 지수에서 보이는 것보다 미국보다 훨씬 더 좋았죠. 지수 상승률이 작년에 미국하고 중국이 비슷했는데 종목을 보시면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마오타이 시가총액 원래 100조짜리였거든요. 이게 2배가 돼가지고 지금 200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량에도 150% 올랐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알리바바도 작년 한 해 거의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 소비라든지 서비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에서 대부분 좀 소위 말해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100%, 200%씩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뭐 놀라운데요. 사실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뭐 미국의 인덱스나 뭐 그런 아주 단순 지표들만 좀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때 그런 넓은 기회가 있었던 거를 왜 관과를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측면인데 대부분의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전 세계적인 상승장에서 많이 소외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너무 한국 시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보면 지난 10년간 키워드가 저성장, 저금리였거든요. 한국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건 맞는데 사실 미국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세 회복하고 있고요. 중국만 봐도 여전히 한 6%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께서 시장을 보실 때 너무 한국 시장만 보지 마시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해외 시장으로 좀 더 적절히 보셔야 이런 기회를 좀 편승해서 돈을 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가 좋은 건 알겠는데, 경제가 좋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자, 그래도 투자자들은 이제 좀 비싼 거 아니냐, 미국이 조금 목에 찬 거 아니냐, 또 연초에는, 법인세 이슈 때문에 주식을 좀 팔 거다, 이런 내용들도 좀 흘러나오던데요. 임성호 대표가 홍콩에서 헤지펀드를 운영하시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뉴욕 증시는? 네, 미국 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미국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미국 주식이 싸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이게 너무 비싸서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손 못 댈 정도로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작년 지수 상승률이 30% 정도라고는 하지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사실 시장이 연말에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최근 한 2, 3년간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제 감세 정책이 있었고 기업들이 고유한 이익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게 과하게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식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최근 한 5년, 6년 동안 자사주 매입 규모가 5천조, 6천조 원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상장사 시가총액의 거의 5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주가에 어떤 의미인지 금방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비싼 건 맞지만 여전히 이익 증가세에 있고 꾸준히 자사주도 매입하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비싸서 손을 안 댄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꾸준히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현지에서 보시면은 미국이나 미국이 비싸다고 표면적으로는 논란이 많지만 그렇게 바라볼 건 아니고 중국도 지금 기회가 되게 널려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 코스피나 국내 시장인데요. 사실 임성호 대표하고 여담을 좀 나눴지만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그 해외 쪽이 더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신 것 같긴 했어요. 그래도 우리 시장 포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국 증시 전망 좀 2020년도에는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임성호 대표는 물론 한국인이지만 해외에서 지금 직접 투자를 하시고 외국인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여쭤볼 수 없거든요. 어떨까요? 네, 미국하고 중국이 좀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일 정도로 한국 증시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1, 20년간 보시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증시의 특징이 경기에 민감한 수출 주도형 시장입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거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런 흐름을 장기적으로 분석해서
선매수한 다음에 주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해서 보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현재 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그 선순환 고리가 좀 약화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데 한국 회사들이 예전만큼 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옆에서 중국도 부상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몫을 많이 가로챘습니다.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일본도 한 몫을 했고요.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게 결국 한정된 시장에서 서로 자기 몫을 늘려나가는 경쟁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일본이 살아난다면 한국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언론에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할 수 있죠. 네. 샌드위치는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항상 우리가 익숙하게 겪어왔는데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신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한국에 대한 뭐 포인트가 있다면은 어떤 것을 또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시장 매력이 예전만 못한 것은 어느 정도 명확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최근까지 한국 시장 보면은 조선철강, 반도체, 화학정유, 자동차, 심지어 화장품 제약까지 소위 말해 1등 기업들이 한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업황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살만한 종목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투자자들 물어보면 대신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 비중은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현지에서 보고 있는 외국인들 현실적인 심리 반응이고요. 그래도 뭔가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강한 저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주요 회사들이 미국이나 이런 경우처럼 배당을 좀 더 늘린다든지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이런다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높고요. 최근까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적성과 메리트를 바탕으로 의외로 또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지만 한국에서도 좀 더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여전히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어렵게 연결이 됐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여쭙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한국 투자자들한테 좀 조언을 끝으로 해준다면, 물론 설 연휴 때, 구정 때 아마 저희가 특별하게 모셔서 특집 대담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땐 그때고, 끝으로 이제 한국 투자자한테 오늘 연초 개장하기 전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2020년 증시의 키워드는 단연 해외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투자자들께서 매년 하루하루 힘들게 투자하고 계신데요. 이유가 단순합니다. 이게 어려운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한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찾아보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단 문제는 더 좋은 기회들이 해외에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 미국, 중국에서 엄청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텐센트 이런 종목들 10배, 20배씩 올랐거든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은 한국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2%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잘 안 되면 과감하게 나머지 98%의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시장 벗어나서 되는 시장으로 움직이라고 저는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만 이렇게 계속 몰입해서 투자하시면 작년, 재작년에 힘드셨던 것처럼 올해도 힘드실 수 있고 좀 더 전략적으로 해외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하셔서 국내와 해외 골고루 투자를 하셔서 포트폴리오가 좀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해외에서 빅머니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의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 물론 한국 분이시긴 하지만 해외에서 지금 홍콩 현지에서 20년 가까이 직접 해외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임캐피탈 파트너스의 임성호 대표 오늘 연결해 봤습니다. 구정 때 한 번 더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